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의 도로 관계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지판 아시죠? 최고속도 제한 표지판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안전 표지 설치 관련 매뉴얼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예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설명도 나옵니다. 최고속도 제한 표지판. 이 표지판의 경우에 시속 80km를 초과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내가 80km까지는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장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국의 교통관계자 여러분들? 아니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엔 이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중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 길바닥에 써있죠. 길바닥에 제한속도가 써있죠. 80km랍니다. 오른쪽에도 있네요. 최고속도가 80이에요. 제 현재 속도는 82km입니다. 81, 82래요. 그런데 갑자기 속도방지턱 표지판이 나타나고 저 앞에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꽈당 40km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한속도가 80이라고 해서 그대로 갔는데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과속했나요? 80을 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속도방지턱이 나타났어요. 이 앞을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왼쪽 저기 굴다리 같은 거 하나 있죠? 거기서 뭐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주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꿀렁 속도 방식이 나타났고 또 꿀렁합니다. 첫 번째 꿀렁했던 곳 그 앞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속도 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거꾸로 돌려서 길 주위를 살펴봤어요. 제한속도 표지판도 없어요. 저게 과속방지턱인가 이렇게 불리죠? 제한속도가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은 운전자, 그 이상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라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제한속도가 없어요. 제한속도 표지가 없어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논리로 이걸 만드시는 겁니까? 엄청 꿀렁거려. 꿀렁, 아이고. 들이박은 사람도 많아 거기서. 여기 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충격이 엄청 커요. 여기도 써있지, 마을 앞. 이렇게 마을 앞이라고 저기다 속도 방지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쿵쾅쿵쾅.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여기가 마을 앞이라고 30이래.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속도 방지턱 3곳을 만들었어요. 여기 하나, 저쪽에 2개가 더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인가들하고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제한속도가 60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제한속도를 낮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을 입구 들어올 때부터 이제 속도를 낮춰야 될 겁니다. 제한속도를 낮춰야겠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저기 60은 그대로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런 속도 방식을 떡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 앞 천천히 써놨습니다. 천천히 정의가 뭐죠?
도로 관계자분들, 이 천천히 정의가 뭡니까? 저기 두 번째 속도 방지턱입니다. 덜컹. 승용차나 SUV는 그나마 좀 나요. 근데 봉고 트럭 같은 걸 타고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쿵쾅 쿵쾅. 제한속도 60 그대로입니다. 제한속도 60이면 60까지는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모다 준비기 배터리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이 도로 관계자분들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이렇게 써놓고 천천히 그러면 얼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우리 한국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로지르는 것이 주도로일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 또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것이 부도로겠죠. 근데 주도로에다가 이렇게 속도 방지턱을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 걸 보면 아마 하나는 페인트 칠한 걸 겁니다. 페인트만 칠해 놓은 거고 하나만 속도 방지턱일 거예요. 그 왼쪽도 마찬가지죠. 주도로. 이 아래쪽 보면 부도로 있죠. 여기도 페인트 칠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주도로가 있고 부도로가 있는데 주도로의 교통 흐름을 제한하는 거죠. 그죠? 속도를 제한시키잖아요. 이 속도 방지턱 때문에. 근데 이런 건 되게 희한해요. 이게 보통 선죽하고 거꾸로 해요. 선죽들은 이 주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주도로로 합류하기 위한, 그러니까 부도로에 있는 차량의 흐름을 제한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정지 표지판, 스탑사인입니다. 이 도로가 선진국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100% 이 부도로 있죠? 지금 커서가 가르치는 곳, 여기나 요 위쪽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로에 있던 차량이 주도로에 합류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본 다음 자기 안전한 느낄 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볼까요? 자, 구글 얼스고요. 캐나다의 한 도로입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 홀튼 에린 로드인데 얘가 주도로예요. 이 앞에 보이는 거 있죠? 나인 라인. 이게 부도로입니다. 그럼 이 앞에 스탑 사인이 있죠? 지금 뒷모습입니다. 좀 가볼까요? 자, 부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일시정지 표시는 반드시 있어요. 저 맞은편에도 있죠?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주도로는 차량이 많으니까 주도로인 거죠. 그렇죠? 차량 흐름이 많은 곳입니다. 여길 지나는 모든 차량들한테 왜 속도 방지턱을 둬서 불편을 겪게 하죠? 부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 되지를 않아요. 그 차량들이 합류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왜 거꾸로 합니까? 한국의 도로 관계자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과속 방지턱. 한국에 정말 많죠? 제가 한국에 처처음 왔을 때는 이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한국 도로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이 과속 방지턱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선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살았던 캐나다, 그 서브 디비전이라고 마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곳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에 돼 있는 곳은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가서 운전을 했었는데 거기는 있더라고요. 거기도 많은 곳이 30이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30, 최고 속도죠. 그런데 근데 봐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민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길을 지날 때였는데 그런 곳은 거의 다 과속 방지턱이 있었어요. 당연히 속도 표지판도 있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 이거 보세요. 아까 제주하고 비슷하죠. 최고 속도가 50이랍니다. 그런데 속도 방지턱을, 과속 방지턱을 뜩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런 과속 방지턱 지날 때 뭐 승용차나 SUV는 뭐 30 정도로 지나가면 괜찮죠? 근데 봉고 트럭을 타면 훨씬 낮춰야 됩니다. 한 20 정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빈 트럭일 때 정말 심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사는 제 지인이 저희 시골집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 집 꼬마가 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한국 시골길에 와서
캐나다에서는 경험해 못했던 이런 꿀렁꿀렁 과속 방지턱, 이걸 여러 개를 넘다 보니까 애가 멀미가 난 거예요. 그럼 이런 과속 방지턱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 생각엔 한국 도로 관계자들이 너무 짧은 소견으로 됐던 것 같아요. 도로가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최고 제한 속도가 바뀌어야 되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뭐 구분길이라든가 뭐 민가를 지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희한하게도 이 제한 속도 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만 봐도 있는 곳이 더 적습니다.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조건이 바뀌면 이런 제한 속도를 바뀌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최고 쉬운 통제죠? 그럼 이런 곳에서 규칙을 지켰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규칙을 위반한 그 몇몇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한테 불편을 끼쳐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도로 관계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런 거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진짜 선진국들. 어떻게 하거나 보세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제한 속도가 바뀝니다. 바로 옆에 표지가 돼 있어요. 운전자는 그 표지판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한국에서 이게 뭡니까?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줘야 될 텐데 되려 뒷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